당신이 금수저라면 재테크 비율 따위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잣돈입니다. 즉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수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당히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경제적 성공을 거둔 부모가 방법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잘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수저 이하인 90%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도 흑수저 출신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현재를 희생하면서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 이 종잣돈을 투자할 때에는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금수저들의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아는 상태에서 투자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동수저 이하의 현실 재테크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알려드리는 비율은 경제적 성공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만약 당신의 제1 목표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면 약간 빡셀 수 있으니까요, 스킵해주세요. 단 경제적 성공이 목적이라면 꽤나 좋은 비율이 될 것입니다. 1. 100배기 나이라는 공식. 저는 만 25세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공식이자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100배기 나이만큼 미래를 위해 사는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35세라면 100배기 35는 65가 됩니다. 65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월에 세후 4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400만 원의 65%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60만 원은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나머지 140만 원으로 사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세후 300을 받고 나이가 만 25세라면 이 공식에 의해서 75%에 해당하는 225만 원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나머지 7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매우 이상적인 공식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2. 자원. 자, 자원이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돈이 자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돈이 자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중 돈보다 더 상위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30세에 생후 300을 받고 생활비에 최소 150을 지출해야 한다면 50%를 사용하여 해당 공식을 어기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을 시간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자원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수면 8시간, 4시간의 식사, 청결, 유지, 이동 등의 시간을 제하면 하루에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은요 12시간 내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4시간은 자유 여가 시간으로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을 더하면 우리가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가에 사용하는 꼴이 됩니다. 이 비율이 50대 50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만약 시간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미래, 즉 일하는 시간의 50%를 현재, 즉 여가의 50%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위 사람은 돈도 시간도 50대 50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공식은 3대 7의 비율을 제한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개인 여가 시간을 할애해서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84시간 정도가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59시간 정도를 일하거나 공부해서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기준은요 최소한입니다. 돈에서 70%를 못 맞췄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59시간을 미래를 위해 사용했다면 시간에서는 3대 7을 지켰지만 돈에서는 5대 5였으니까 평균은 4대 6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도 훌륭하지만 돈과 시간의 평균을 위 비율로 맞추려면 더 많은 시간을 넣어야만 합니다. 80% 정도에 해당하는 67시간 정도로 넣으면 평균을 3.5 대 6.5 정도로 조금 더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3. 돈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미래로 유예해야만 합니다. 버핏은 만족 유예는 일종의 재능이나 천성이라고 했고 경제적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만족 유예라는 개념은 중요하고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율을 앞서서 공식을 통해서 정해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확보한 비율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대상과 기간이 대부분의 수익률을 결정하죠. 저는 중산층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투자 대상이 실거주집과
최대로 꽉 채운 연금 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재테크 80에서 90%를 집중하면 됩니다. 기간은 잉여금이 남는 시기에는 잉여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소득은 있지만 잉여금이 없을 때에는 기존 투자를 거치식으로 지속해 나가며 소득마저 끊겼을 때는 세금을 고려하여 최대 효율을 계산한 인출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테크 여정의 거의 80에서 90%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미래를 위해 일을 더하거나 공부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더하는 것은 투자금을 극대화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서 투자 실력과 투자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대략 8% 이상이라면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해서 일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큰 투자 수익률로 돌아오게 됩니다.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한 어린 소녀가 최고의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버핏은 여기에 자기 자신이라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가장 쉽게는 책을 읽는 것부터 가장 비싸게는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 것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책 읽기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라고 권장드립니다. 4. 경자인의 경험담. 저는 이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필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젊을수록 가혹하기 때문에 젊을수록 약간은 무리하게 진행해야 겨우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만 39세인데 이제야 이 비율을 지키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25세부터 35세까지는 매우 가혹하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친구의 고시원형 회사 숙소에 2년 정도 얹혀 살았고요. 사업체 라꾸라꾸 하나를 사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보증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사는 원룸인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가 한 45만원짜리에 6년 정도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거의 4년을 거주지 불명 상태로 이후 6년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 신입생처럼 열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만들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사업과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좋은 거주지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옮긴 것은 아니고 위 비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거비 한도 내에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도 30대 중반을 넘어서 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 비율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행도 30대 중반까지는 극도로 자제하면서 국내 여행만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아마 매 순간 이 지출이 옳은 것인가 고민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과 같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 딱 정하자 모든 것이 심플해졌고 지키기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감정적인 고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에 의해서 스스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정적 고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5. 선택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비율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생이 결국 대가 치르기 게임이라고 믿습니다. 복리의 힘은 중력과 비슷하게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중력이 공간에 대한 힘이라면 복리는 시간에 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복리의 신은 항상 앞단에서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선물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볼 효과 때문이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대가를 치르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외로움의 이중고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단에서 치르면 몸이 버틸 수가 있었고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젊음과 성격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았습니다. 또 그렇게 모은 인생의 종잣돈은 이제 저만큼 일을 해서 제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만큼을 투자 이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에 60, 현재 40 정도를 사용하면 되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돌볼 여유가 생겼고 그들과 질 좋은 공간에서 질 좋은 음식으로 어느 정도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기준이지만 저에게는 과거와의 상대성 때문에 너무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대를 낮춰놓으면요 행복해질 일이 그만큼 많아지고 기대를 높여놓으면 불행해질 일이 많은 것이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자신만의 기준. 경제적 여정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럴 때 자기 기준이 없다면 무수히 흔들려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기준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장마철이라서 이런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날씨가 안 좋을 때면 이런 철학적인 영상으로 가끔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제 철학과 어느 정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저의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세요. 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였습니다. 안녕.